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력문의 살길이다. 이천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제3회 전기산업기사 필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데 그 필기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전력공학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 풀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보기는 1, 2, 3, 4지만 저는 가나다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면서 나가죠. 21번부터 출발합니다. 21번 송전계통이 중성점을 접지 않은 목적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우리 중성점 목적 이거 우리 1회 때도 한번 나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위상승을 억제합니다. 즉 일선 지락 시에 건전상이 전위상승을 억제해서 기계규의 전원을 보호하겠다. 뭐 이상전압 발생 방지 뭐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요. 자, 근데 요새 틀린 거 찍으라고 그랬는데 1번, 2번은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3번에 보시면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증대시킨다 그랬는데 이거는 장점이 아니죠. 단점입니다. 누구의? 직접 접지 방식의 단점입니다. 직접 접지는 다 좋은데 문제점이 뭐야? 지락 전류가 너무 커. 유도장애가 크고. 그러니까 지락 전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차단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는 거지 이거는 장점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은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2번 문제 갑니다. 22번에서는 L에 대한 공식 문제입니다. 이거 요거가 아마 2회 때 계산 문제가 한번 출제됐었는데요. 3회에서는 공식 문제로 나왔습니다. 가공 왕복선 배치에서 지름이 Dm이고 성광거리가 라지 D인 서로 한 가닥의 작용 인덕턴스는 몇 mAh/km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기본 공식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L은 기본식 0.05 플러스 0.46장 5끝 로그 10에 R분의 D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기본식이 될 건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주어진 게 반지름이 나오지 않고 지름이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 지우면서 우리는 지름을 넣어주고 대신에 2를 나눠줘야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이때 본문서에 의해서 2는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D분의 2D라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D분의 2D 꼴로 들어가 있는 건 몇 번이야? 3번 아니면 4번인데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왜? 0.05가 들어가야 되는데 0.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결론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3번 들어갑니다. 23번 다음 중 전력선 반송 보호개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 우리 전력선 반송 보호개전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장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틀린 거 찍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1번 저주파 반송 전류를 중첩시켜 라고 되는데 이 저주파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건 바로 누구 써야 돼? 고주파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고주파 대략 어느 정도에 200에서 한 300kHz 때 kHz 요 정도의 고주파를 흘려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주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저 저주파 많이 들었는데 저주파는 집에서 물리치료 받을 때 쓰는 거 있잖아. 몸을 들들들 떨리는 거 그게 저주파입니다. 고주파는 사람 죽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주파를 쓰는 거고 이 전력계통에서는 고주파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주파는 아니다.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4번 문제 같죠. 나머지 맞는 얘기고요. 24번 뒤진 역률이 80% 10kV 부하를 갖는 주상 변압기 2차 측에 2kV의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했습니다. 주상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는 약 몇 kV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우리 2회 때 거의 비슷한 문제 한번 풀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표시를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좌표상으로 그렸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부하가 10kV짜리 부하를 갖고 있어요. 그럼 10kV짜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10kV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역률이 0.8이야 라고 했는데 요 대각선에 있는 놈은 항상 두 가지 값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요 사이즈가 얼마 나와야 돼? 10 곱하기 0.8이니까 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역률이 0.8이면 사이즈는 0.6이잖아. 그럼 10 곱하기 0.6 요 사이즈는 얼마 나와야 됩니까? 6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6, 8, 10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 상황에서 나는 콘덴서를 얼마짜리를 2kV짜리를 설치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6이 있었는데 2만큼 끌어주니까 2가 올라가서 얼마만큼 남아야 돼? 이렇게 4만큼만 남아야 되겠네요. 4. 그죠? 4만큼만 남으면 요놈이 이렇게 될 거니까요. 결론 얘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나는 이만큼을 다 쓸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요만큼만 썼었습니다. 원래는. 그죠? 근데 얘를 끌어올리니까 이만큼 쓰는 데는 아까처럼 이만한 게 필요 없죠. 그죠? 요만큼 잘라주니까 요만큼만 있으면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결론은. 그래서 요만큼이 얼마만큼이니?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계산을 했으니까 걸 수 있는 부하 용량을 갖다 P'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PA'은 먼저 러트 한 다음에 유효 제곱. 유효는 그대로 얼마만 쓸 거야? 8의 제곱. 그 다음에 무효는 원래 6이었는데 2를 달았으니까 얼마가 남았어? 4가 남았죠. 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대략 얼마? 대략 9kV짜리만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까는 역률이 나빠갖고 10kV짜리 다 써야 되는데 이제 9만 써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이동해서 25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25번. 25번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가 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처음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이벤트성 문제입니다. 요 이벤트성 문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나오면 그 다음 또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발전소에 발전기에 전격전압 사용되는 건 누가 있습니까? 했는데 우리 발전전압으로 쓰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소형, 중형, 대형 세 가지 나눕니다. 소형은 거의 3.3짜리고 중형짜리가 6.6, 그 다음에 11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이 뭐 13.8, 16.5 이런 식으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될 수 있는 건 가나다라 봤을 때 바로 2, 3, 4는 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이건 거의 뭐 송전전압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6.6밖에 없으니까 답은 1번이 될 건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찍더라도 요거는 맞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번 들어가죠. 26번. 송전선로를 연가, 정말 2019년도는 연가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연가. 자, 연가라는 얘기가 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연가 하면 무조건 선로를 우리는 몇 등분? 3등분을 하겠습니다. 왜 해야 될까요? 한다면, 각 상에 정전 유도되는 크기, 즉, C와 각 쌍의 전자 유도되는 크기 L을 같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L은 L끼리 같게 하고 C는 C끼리 똑같이 하겠다. 결론은 뭐가 같아지는 거야? 각 쌍마다 임피던스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 목적은 뭔 정수 평형이야? 선로 정수 평형이란 말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선로 정수 평형이라고 하면 되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부수입이 생깁니다. 첫 번째, 통신선에 대한 뭔 장애 방지? 유도 장애가 방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직렬공진에 의한 이상전압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직렬공진이 방지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6번에서는 선로정수 평형이라고 되어 있는 답을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27번 문제 가볼까요? 27번. 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모두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스위치라고 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가실 거. 스위치의 S와 개폐, 차단기의 B, 브레이커와의 차이점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스위치의 S는 말 그대로 열고 닫고만 하는 거예요. 열고 닫고 할 때 아크가 발생하잖아. 그걸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하지만 이 브레이커, B로 가는 놈은 열고 닫고 할 때 아크가 발생하는데 그 아크를 소호시킬 수 있는 매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브레이커, 없으면 스위치, 개폐기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브레이커는 하고 하면 답이 벌써 보이기 때문에 그냥 스위치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뭘 물어봤냐면 부하전류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고장전류 중에 이 단락전류까지도 모두 할 수 있어. 그 만능이야. 가장 좋은 놈이죠. 바로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서큐트 브레이커, 즉 차단기를 말하는 겁니다. 차단기. 그래서 여기서는 차단기라고 되어 있는 답 몇 번? 4번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4번에 보시게 되면 전류 퓨즈가 있어요. 전류 퓨즈, 파워 퓨즈가 있는데 아니 파워 퓨즈는 차단기 대용으로 쓰니까 단락전류 차단할 수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부하전류는 차단할 수 있는 놈은 아니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파워 퓨즈보다는 차단기가 더 명확하게 맞겠습니다. 퓨즈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하전류는 통전시켜주고 고장전류는 차단하는 거죠. 예, 그 역할을 해줍니다. 정확하게. 자, 그런 다음에 28번 문제 갑니다. 28번에서는 양수발전의 주된 목적 물어봤는데 우리 양수발전 쓰고 있는 데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청평? 거기가 가평인가? 청평인가? 거기 가시게 되면 청평인 것 같아요. 거기 가시게 되면 이제 위에 올라가면 양수발전소가 있습니다. 거놈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을 내려보내면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남는 잉여 전력이 있다면 남는 전력, 잉여 전력이 있으면 그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물을 다시 퍼 올리죠.
올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하가 피크치가 걸리면, 첨두부하에 걸리면, 그죠? 딸리면, 첨두부하에 걸리면 다시 쏟아버리면서 다시 발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은 남는 전력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연간 발전 비용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간 발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바로 답을 3번하고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그 청평 그쪽에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8번은 요 놈이 답이 되겠고요. 옆으로 이동해서 29번 문제 가볼게요. 29번. 송전솔로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씁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송전솔로 낙뢰 방지가 누가 있었습니까? 철탑이 있을 때. 철탑이 있고요. 철탑이 있고요. 선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선로가 지나갈 건데요. 맨 꼭대기 보면 농구공 걸린 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간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빵! 하고 낙뢰 쳤을 때 그 낙뢰로부터 선로를 보호시켜주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지선? 가공지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번에서는 낙뢰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가공지선 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1번에 있는 댐퍼는 바로 먼동방지, 진동방지. 그 다음에 그럼 2번에 있는 초환도 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초환, 소각, 소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킹링 이렇게 얘기하죠. 요는 바로 뭡니까? 뇌로부터 애자련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뇌로부터 애자보호. 여기서 선로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죠. 그 다음에 30번 문제 갑니다. 자, 30번. 송수전단 전압을 ES-ER이라 하고 4단 자전소를 ABC라 했을 때 다음 전력원선도의 밑줄 반지름. 우리 전력원선도 원을 그리려면 반지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력원선의 반지름 B는 로는 뭐분의 B분의 ES-ER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반지름은 바뀌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전압으로 잡아줘야지. 변하지 않는 전압으로 잡아야지 전류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거보다는 뭐가 많이 나와요? 말로 많이 나와. 말로. 그래서 송전단, 수전단, 전압.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그래? 수전단, 전압.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합니까? 요 놈은 일반 회로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일반 회로의 정수가 필요하다. 일반 회로 정수. 이렇게 해서 말로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제, 말로 나오는 문제 두 개 다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31번 관계식인데 이것도 무수히 많이 나왔던 출제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부하 전력에 대하여 전압을 2배로 승합하면 2배. 첫 번째 전압 V는 몇 배가 됐다? 2배가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전압 강하, 그 다음에 전압 강하율, 전력 손실률 요 세 가지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나열하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갈 거. 첫 번째 전압 강하는 어떻습니까? 전압의 반비례 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압 강하율 엡실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전압 강하율도 마찬가지 전압 제곱의 반비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력 손실 피해 L도 물어봤는데 요 놈도 마찬가지로 전압 제곱의 반비례가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요 놈이 2배가 되니까 요 놈은 2분의 1이 나오면 되는 거고 요 놈은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나오면 되는 거고 요 놈도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나와야 되겠네. 결론은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나온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번은 답을 3번하고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32번 문제 가겠습니다. 32번에서는 송전솔로 근접한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자유도 밑줄 딱 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도장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정전유도장애라는 놈이 하나 있고요. 정전유도장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있습니까? 좀 전에 나온 것처럼 전자유도장애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정전유도장애는 바로 뭐 때문에 하는 거야? 바로 유도장애는 일단 땅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영상분이 될 거야. 지락, 영상. 그래서 이때는 전위 차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바로 무슨 전압? 영상전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바로 전위 차이에서 C가 만들어지니까요. 이게 바로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유도장애는 바로 뭐야? 전자유도 현상이니까 쇠교 자속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전류인데 무슨 전류? 땅하고 연결되니까 영상전류와 상호 인덕턴스 세계자속 상호 인덕턴스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외울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정전유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전압 때문에 그런 거고 전자유도장애는 전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정전전압 전자전류라고 외워야 돼. 항상 뭐라고?
정전전압, 전자전류라고 외우면 되는데 지금에서는 전자유도장이 요걸 물어봤으니까 영상전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전류는 답을 4번으로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옆으로 이동해서 32번, 3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33번 문제 갑니다. 66kV, 61Hz 삼상 3선식 선로에서 중성점을 소호렉터로 접지하여 완전 공진 상태로 되었을 때, 완전 공진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임피던스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중성점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입니까? 단 소호렉터를 포함한 영상회로의 등가 저항이 205, 정확값 줬어요. 그 다음에 중성점의 잔류전압, 중성점과 땅 사이에 걸린 전압 4400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 산수 문제죠, 산수 문제. 지락전류, 영상전류 물어봤으니까, 이제는 공진 상태니까 중성점의 임피던스 저항값이 얼마? 200이다라고 줘줬어요. 전압이 잔류전압 얼마? 4400. 그럼 200분의 4400이잖아. 결론은 얼마 나와야 돼? 22A가 나오면 되겠죠. 이거는 그냥 먹으라고 주는 거죠. 답은 나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문제를 볼게요. 34번. 별유기 개방 시 2차 측을 단락, 2차 측 단락, 동그라미 빵 치겠습니다. 자, 별유기니까 CT가 되는데, CT는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계기용. 그렇죠. 별유기가 됩니다. 자, 요거를 잘 보자고요. 뭐 하는 놈인지. 계전기나 기기에 사용하고자 전류를 변성하는 기기입니다. 계전기, 즉 보호계전기, 기기, 측정기기, 거기에 사용하려고 전류를 변성하는 기기란 얘기야. 그러면 계전기나 기기는 소비 전류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전류를 변성할 때 키우겠어, 줄이겠어?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대전류를, 정확히 말하면 대전류를 몇 암페어 이하의 5암페어 이하의 소전류로 변성해서 계전기나 측정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전류를 다운했으니까 더 이상 문제될 건 이제 누가 문제될 거야? 점검 시에는 전압이 문제되겠네요. 그죠? 점검 시 전압. 그러면 전압은 어느 상태에서 점검하는 게 좋아? 제로 상태에서 점검하는 게 좋지. 그럼 전압이 없다는 얘기는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등전인 상태니까 단락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CT는 무조건 전압이 제로인 상태에서 점검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라? 단락을 해라. 그러면 단락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절연이 방해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정확히 말하면 바로 무슨 얘기야? 2차 측의 절연보호를 위해서 점검할 때는 무조건 뭐 해라? 단락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CT는 2차 측의 절연보호에서 단락을 해야 됩니다. 답은 1번하고 잡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35번 문제가 있습니다. 35번. 삼상 3선식입니다. 송전선로 전격전압이 66kV, 일선 리액턴스가 15mm 때 100MVA의 기준의 퍼센트 리액턴스가 대략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우리 퍼센트 리액턴스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전류가 있을 때, 없을 때. 지금은 전류가 있어요, 없어요? 전류가 있으면 어떻게 구할 거야? 2분의 IZ 곱하기 100이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류가 없잖아. 그럼 이거 의식은 안 돼. 그러면 두 번째는 뭐 V제곱? 10V제곱이 됩니다. 10V제곱. 뭐 Z? PZ. 여기서는 X가 되겠죠? 단, 이때의 단위. P의 단위는 누구야? kVA. 전압의 단위는 킬로볼트라고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답은 다 나왔습니다.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고요. 일단은 10이 들어갈 거고요. 전압은 66솔로다 했으니까 66의 제곱이 됩니다. P값은 100MVA야. 그러면 기본 단위를 kVA로 가야 되니까 메가에서 키로 가려니까 0이 3개 남잖아. 곱하기 리액턴스는 10옴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대략 23% 가까이가 되겠죠. 그래서 35번은 23% 나와있는 나번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이동해서 36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36번. 전격 용량 150kV 단상 변압기 2대로 V결선 했을 때의 V결선 동그라미 빵 치겠습니다. V결선 했을 때 최대 출력 결론은 델타 결선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야? V결선만 가능합니다. Y결선에서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Y는 안 나옵니다. V결선 안 나옵니다. 단상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삼상에서 쓰고 있었는데 V결선 했다. 이때 출력은 얼마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출력은 예를 들어서 100, 100, 100 세 대면 얼마야? 300이죠. 근데 하나가 딱 망가졌어. 그래서 100, 100이니까 얼마?
200. 근데 200까지 올라가진 않아. 2배까지는 안 되고 대략 1.732배가 되죠. 이걸 갖다 우리는 루트 3배라고 얘기하는 거야. 위상 때문에. 그래서 부의 결선은 한 대 용량 곱하기 먼 3, 루트 3 하고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한 대 용량이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150kV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루트 3배를 잡아준다면 요 놈은 얼마 나올까? 260kVA 하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0kVA 답은 3번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37번 들어갑니다. 37번은 전격 차단 시간 한번 제가 우리 2회 때 한번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2회 때. 그죠? 2회 문제에서 풀어드리면서 잡아드렸는데 차단기에서 전격 차단 시간이 표준 시간이 아닌 것 했는데 우리 차단 시간 3개 잡는다 그랬잖아. 어디에서? 3에서 8 사이클을 잡아요 라고 했는데 여기는 3가지 들어가죠. 3, 5, 8. 딱 3가지만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Hz라는 놈은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바로 4번이 틀렸다. 이런 놈은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문제 가볼게요. 38번. 배전솔로 역률 개선에 따른 효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우리 역률을 개선합니다. 왜 우리가 역률을 개선하려고 그래? 전력 손실을 줄여야 되니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전원투 설비 이용률이 향상됩니다. 무효분이 줄어드니까 당연한 얘기죠. 선로 절연의 요하는 비용을 절감합니다. 야, 이거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역률하고 절연 두께는 관계가 절대 없어요. 그죠? 그럼 절연 두께와 관계되는 건 누굽니까? 바로 전압입니다. 전압이 높아지면 절연 두께가 두꺼워져야 되는 거고 전압이 낮아지면 절연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중성점 접지할 때 직접 접지 방식은 어때? 전위 상승이 최소잖아. 그래서 변압기 단절연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대로 만약에 전류가 최대가 되면 전위 상승이 최대가 돼버리면 절연이 그만큼 두꺼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하고는 절연하고 관계되는 거지 역률하고는 절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무조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9번 들어갈게요. 자, 39번에서는 어떤 수력발전소 수압관에서 분출되는 물의 속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했습니다. 물의 속도, 수압관에서 분출되는 물의 속도. 우리 토리첼리 정리를 보시게 되면은, 아니면 뭐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뭡니까? 수두라는 게 있죠, 수두. 수두가 뭡니까?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높이로 환산하는 값입니다. 그 중에 우리 속도 수두, HV다라고 가정했을 때, 속도 수두는 얼마나 나와요? 2지분의 V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식에서 우리 봤을 때 V란 놈은 넘어가서 곱해주면 되니까 2G의 H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곱을 없애니까 먼트, 러트 하고 씌워줘야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G는 중력가속도, 요 H는 유효낙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유효낙차, 중력가속도 다 존재한다는 얘기야. 관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 됐으니까 1번 연직거리 관계 있고 관해경사 관의 길이. 관의 길이하고는 절대 관계는 없죠. 그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관의 길이하고 사이즈하고는 낙차나 뭐 이런 게 관계가 되겠죠. 유량 관계됩니다.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우리 40번 문제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40번. 송전단 전압이 161kV, 수전단 전압이 155kV, 상차각은 40도, 리액턴스가 49.8일 때 선로 손실을 무시한다면 전송전력 물어봤네요. 요거는 우리 앞에서 한번 공식, 관계식으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죠. PS는 X분의 VS, VR, 사인 델타에서 리액턴스에 방비례하고 상차각에 비례한다 라는 놈이 있었는데 그 공식 이용해서 바로 가겠습니다. 전송전력은 리액턴스 X분의 송전단 VS의 수전단 VR 연놈에다가 사인의 델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다 한번 그대로 넣어볼게요. 리액턴스 값이 주어지기를 49.8ohm입니다라고 줘줬고요. 송전단 전압 161kV, 수전단은 155kV 하고 나왔습니다. 155kV. 그 다음에 상차각은 몇 도라고 나왔습니까? 40도라고 나왔으니까 사인에 40도라고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했더니 킬로니까 단위는 메가로 나와야 되겠지. 대략 322메가와트라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19년도 전체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다 풀어드렸는데요. 요거를 기반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 좀 더 또 자세한 얘기 요점 정리 만드신 다음에 2020년도에는 아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박이었고요. 항상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